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10년 차 아줌마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절대로 혐오를 조성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결혼 10년 정도면 이젠 적응될 것 거의 다 적응했을 때이고 알만한 것도 다 알만한 기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지 하고 건의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결혼 10년 차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고 혹은 속상할 때도 너무 많았었고요.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우선 저의 성격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충분히 예민하게 굴 수 있는 것들도 그냥 넘겼던 것 같고 그리고 최대한 제 앞에 난관이 놓였을 때도 이해하고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비단 이건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랬을 것이고 저희 시가 어른들도 그리하셨었겠죠. 당연히 저희 친정에서도 그랬을 것이고요. 남편과 사는 동안 한 8년 정도는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엄청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름 따뜻할 땐 따뜻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 남편이다 보니 거의 제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긴 했었죠. 그런데 2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완전히 변해버렸는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당시에 저도 남편과 같은 마음이긴 했었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만큼 저 또한 저희 친정엄마를 불쌍하고 안쓰럽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고 막 1년 차가 되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7년 정도 암투병을 하셨는데 딸 결혼하는 거 보고 1년 만에 돌아가신 거였었죠. 저는 부모님의 유일한 자식이었는데 사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땐 엄마가 불쌍하다기보단 이젠 엄마가 고생을 덜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또한 이곳에서 아파서 고생을 하시는 것보단 거기 가서 아프지 않으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시는 엄마를 보고 혼자 있을 엄마를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저런 마음을 먹었을 때 바로 남편도 그런 마음을 먹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남편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었어요. 나도 내 엄마가 걱정이 되었었으니까. 또한 시어머니도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후가 많이 변하기도 했었고요. 본래 시어머니는 혼자서 많은 걸 해내시던 분이었고 절대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 단언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당신께서 의지할 분이 가시고 나니 그때부터 남편에게 의지를 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달라진 시어머니를 보면서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에서 엄만 이제 내가 보살펴줘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변한 듯 하고요. 거의 가지 않았던 여행을 시어머니 모시고 간 적도 있었고 별일 없는 주말 연락 없이 시가에 가서 시어머니와 식사를 하는 일도 있었고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바랐기에 그리고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따라 주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자주 뵈면 뵐수록 뭐랄까 시어머니 어리광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억지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데 모든 시어머니들의 공통사항이 아닐까 싶어요. 절대로 아들에겐 말하지 않지만 아니 아들에게 할 말을 며느리에게만 하는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셨었는데 바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저희와 여행을 다녀온 뒤 시어머니를 먼저 댁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잠은 잘 주무셨는지 여독은 풀리셨는지 하고 전화를 드렸었죠. 약간 시어머니가 책기가 있으신 듯 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어머니, 잠은 잘 주무셨어요? 어제 책기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몸은 괜찮으세요? 분명 함께 있을 때 저는 걱정을 해드렸고 만일 상태가 좋지 않을 것 같으면 응급실이라도 가시자라고 건의를 드렸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안부를 묻는 제게 화를 내십니다.
고생했어. 아주 죽다 살아났다. 니들이 나 버리고 가서 나중에 혼자 약국 가서 쌍화탕이랑 위청수랑 사와서 먹었다. 말씀을 하셔도 왜 저렇게 하셔야 하는 건지, 뭘 버리고 가나요? 다 정리해드리고 죽도 끓여드리고 혹시 상태가 나빠지면 전화를 언제든지 하셔라라고 신신당부라고 왔는데, 그런데도 내버린 자식이 되더라고요. 저 혼자만 말이죠. 아, 그러셨어요? 전화를 하시지 그랬어요. 그냥 병원을 모시고 갔어야 했나 봐요. 입만 열었다 하면 어이구 말은 말만 하지 말고 병원 모시고 가지 그랬냐? 어제 니들 가고 나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니? 분명 저희 있을 땐 괜찮다고 하셨고 얼른 가보라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저리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걱정할까 싶어 그런 거지. 우리 아들 얼굴 봤냐? 운전 오랫동안 해서 애가 헬쓱해진 거? 아들이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프다고 할 수가 있니? 그리고 애가 걱정을 하니까 나 나이 먹어서 너무 약해졌다고 애가 맨날 전전긍긍해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괜찮다고 한 거지. 그러고 보니 왕복 거의 5-6시간을 운전했으니 남편 피곤했을 것이고 시어머니도 그런 남편 얼굴 보면 아프다 뭐하다 말하기 그랬을 것이고 그건 이해는 하는데 왜 제게는 화를 내시는 걸까요? 참 이런 상황이 너무 서글픈 거죠. 그러면서 저를 나무라십니다. 저는 가지 말았어야 한 거라고. 당신의 상태가 그렇게 걱정이 되었으면 남편만 집에 데려다 주고는 잘 자게끔 살펴주고 다시 시가로 왔어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참 며느리가 돼서 이렇게 어리석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 보면. 어머니가 분명 괜찮다고 하셨고 그리고 차 막히기 전에 얼른 가보라고 하셔서 간 거잖아요. 만일 어머니가 말씀하셨다면 그리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그리 말을 했어도 너는 그리 행동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아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라고 한 거지. 나 같으면 어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나 같으면 내가 며느리였다면 어제 우리 집으로 다시 왔을 거라고. 그런 너의 현명한 태도를 보면 우리 아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냐? 하여튼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니? 그러게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럼 지금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셨나요? 지금도 안 좋아. 속도 계속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오한도 들고 제대로 체한 듯해. 죽 한 그릇 먹고 하루 종일 누워있다. 아휴 말하기도 힘드니까 그냥 끊어라. 꼭 이렇게 뒤차게 하는 너도 이젠 지친다.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지? 며느리한테 바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생각 안 해주는 며느리라 참 기가 막힌다. 동네 북이 어느새 되어버리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니 끊어라 하시면서 끝까지 나이 먹고 혼자 살고 있는데 과연 자신을 책임져 줄지 더 늙으면 보살펴 주는 건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인데 지금의 제 태도로 보면 걱정이 된다는 둥. 그러면서 당신의 팔자가 더러워서 이렇게 사는 거라는 둥. 아, 지겹더라고요. 그런 말은. 나름 생각해서 고심하고 고른 여행지였었는데 돌아와서 탈이 나버린 시어머니. 그런데 분명 저희가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배가 고프다며 과자를 드시고 계셨었는데 그러면서 어제 집으로 돌아간 저의 행동을 책망하시네요. 남편이 걱정이 되어서 괜찮다 말을 한 것인데 제가 그걸 눈치 못 채고 집으로 돌아갔다면서요. 제가 눈치를 채고 시어머니 집으로 다시 와서 보살펴 드리고 하루 자고 갔어야 했는데 몸 불편한 시어머니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저를 원망하시네요. 이해는 하는데 왜 저러시는지 알겠는데 젠장할?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참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항상 만만한 며느리 탓만 합니다. 며느린 잘해도 욕먹고 잘 못하면 세상 모든 욕을 얻어먹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당신 아들한테는 괜찮다 하면서 뒤로는 며느리 잡아대는 시어머니.
저녁에 남편과 대화를 하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그런 말씀이 없으셨다고, 아프셨냐고 오히려 제게 되묻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며느리 대접입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며느리인 저만 피해를 보는 느낌? 억울하기도 하고 아무리 이해를 한다지만 이건 좀 너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한 가지 일이 터지고 말죠. 시어머니가 다시 탈이 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남편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힘이 든다면서 전화를 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를 보내서 병원에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시가에 갔는데 이게 웬걸? 시어머니가 계시질 않는 거예요. 시가와 저희 집은 차로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늦게 와서 그냥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가실 수 있으면 왜 저를 부르라고 하신 걸까요? 이미 병원에 가셨으니 다시 돌아오면 된다라고 하는 남편의 말도 그렇고, 그리고 혼자 가실 수 있으면서 굳이 저를 보내라 하고는 스스로 가진 시어머니도 그렇고,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은. 그래서 저녁에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도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려는 건가? 은근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었었죠. 좀 일찍까지 그랬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당신 기다리다가 그냥 가셨겠어? 아니, 당신 전화 받고 바로 간 거였어. 어떻게 일찍 가니? 내가 뭐 날아가기라도 했어야 했니? 뭘 그렇게 말을 해. 뭐 나도 당신 기분 나빴을 것 같긴 해. 혼자 가실 수 있는데 굳이 전화하신 이유는 투정 부리신 거지. 엄마가 요즘 좀 그렇잖아. 그러면서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따라 어머니의 투정이 많아진 이유, 그리고 자주 아픈 이유는 이런 거랍니다. 저희에게 신호를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한테 그러는 법이잖아. 안 아파도 아프다고 하는 거, 그리고 괜히 며느리한테 투정 부리는 거, 그게 뭐겠어? 다 보살핌 받고 싶어 그러는 거 아니겠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느낀 게 많다라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깡밖에 없으신 분이었는데 늙기도 많이 늙으신 듯하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그랬죠. 당연히 연세 드셨으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엄마 나이 많이 먹었더라. 그동안은 내가 엄마를 좀 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좀 생각을 해야겠어. 뭐? 뭘 생각하겠다는 건데? 엄마가 살아봤자 20년? 항상 자기 살아봤자 앞으로 20년이다 했었는데 최근엔 정말이구나 싶더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더 신경을 써야겠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야겠다 하더라고요. 대신 저희 집에 계속 있으면 시어머니도 불편할 수 있으니 주중에는 저희 집에서 지내시고 주말엔 시어머니 댁으로 가시게끔. 어차피 지금 사시는 집 파실 생각도 없으시고 추억이 많은 곳이라 남 들릴 생각도 없으니 주말엔 시어머니 집에 가 계시고 월요일에 다시 저희 집으로 오게끔 하는. 당신이 물론 불편하겠지. 그래서 5일만 우리 집에 계시게끔 하고 이틀은 엄마도 집 좀 돌봐야 하니까 가시라고 하고. 물론 힘들겠지만 내가 중재 잘 할게. 자기랑 엄마 사이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모셔와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나밖에 더 있어. 이젠 아들 노릇 좀 해야 할 것 같아. 엄마 보살펴 드려야 할 것 같아. 아들 노릇이랍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럼요. 해야죠. 자식 노릇 해야죠. 그걸 맡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자식이거든요. 저희 엄마의. 남편, 자신이 시어머니 생각하는 만큼 저 또한 제 친정엄마 생각하는 마음 알면서 자기 엄마를 위해 나보고 좀 불편해도 감수를 해달라? 좀 이해하고 봐달라는 말에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들 노릇? 자식 노릇 하고 싶다라는 말이잖아. 그래, 잘 생각했어. 당신이 지금 효자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막을 순 없지. 그래, 그렇게 하자. 뭐야? 당신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거야? 와, 당신 이번에 엄마 보면서 느낀 게 많구나.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야? 나 지금 너무 놀라워. 당신 반응 보면서. 바로 저는 웃음기를 빼고 말했습니다. 그럼 웃지. 우니? 집에 모셔오면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네가 뭘 보살피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이해? 참네. 1년 가야 지 손으로 전화 한 통 안 하던 인간이 뭐? 이제는 신경 쓰고 살고 싶어? 그렇게 하세요. 안 말려요. 대신 나도 자식이야. 우리 엄마의 자식. 10년 나랑 살았으니까 이제 니네 엄마 모시고 20년 후회하지 않게 살아봐. 나도 후회하기 전에 우리 엄마 20년 정도 보살펴 드려야 할 것 같거든? 내가 나갈 테니 오시라고 해. 그리고 나는 주말에만 올게. 적어도 집 단돌이 해야 하니까. 그럼 우리 20년 뒤에 다시 합치면 되는 거지? 단호하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친정 엄마 집으로 갔거든요. 주말에만 저희 집에 가서 단돌이하고 다시 돌아오곤 했었는데 결국엔 남편이 백기를 들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집에 제가 없으니까 한 2주일 정도 저희 집에서 사시다가 다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런데 자기가 추측하기로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틀어질까 싶어 시어머니가 배려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라고 했습니다. 남편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엄마만 늙는 줄 알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늙고 그리고 저는 안 늙나요? 기본적으로 아들을 우선시하는 자기 엄마인 줄 알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가뜩이나 아들한테 하는 말, 며느리한테 하는 말 다른 분이랑. 전 아직 친정 엄마 집에 있고요. 주말에만 집에 갑니다. 남편은 돌아오라고 하는데 한 2년 정도 시어머니 기분 맞춰드렸으니 이제는 저희 엄마 기분 좀 맞춰드리겠다 했어요. 주말에만 가던 것을 조금 늘리긴 했는데 당분간 저는 이렇게 살 생각입니다. 저도 자식이거든요. 저도 엄마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저는 너무 환영해요. 제가 자리를 비워드리면 되는 거니까. 네 엄마만 늙니? 내 엄마도 늙어. 어디서 지가 할 도리를 나한테 넘기려고 들어? 나도 우리 엄마한테 도리해야 하거든? 남편놈아. 이런 생활은 당분간 유지할 거야. 나 지금 우리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거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